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욜로 모델의 전체적인 아키텍처와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욜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한 번만 보고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기법을 말하는데요. 이때 욜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의 동작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면은 이 원본 이미지를 이제 넣으면은 이걸 이제 고정 사이즈로 리사이징을 해서 동일 사이즈로 한번 만든 다음에 원 논문 같은 경우 이제 448, 448로 리사이징 하는 걸 이제 가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리사이징한 이미지를 CNN에 넣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형태의 이제 저희가 지정한 S 곱하기 S 그리드 셀로 이 전체 이미지 영역을 나누고 예를 들어 이게 300 사이즈의 어떤 이미지였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100픽셀씩 간격을 나눠서 이렇게 여기 하나가 이렇게 100픽셀 대응되는 공간이 되도록 이 9개 이제 그리드 셀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이 그리드 셀 하나 한 칸마다 저희가 원하는 어떤 B 개수만큼의 이 바운딩 박스를 이제 프레딕션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최종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 개수는 이 S 곱하기 B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그리드 셀을 3 곱하기 3으로 나누고 이 그리드 셀별로 바운딩 박스 이렇게 두 개씩 프레딕션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총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 18개의 어떤 바운딩 박스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의 오브젝트 디텍션 구조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욜로 모델의 최종 아웃풋은 S 곱하기 S 이 그리드 셀 개수 곱하기 이 바운딩 박스의 개수 곱하기 5 플러스 클래스 개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5는 이 바운딩 박스 하나에 매핑되는 정보인데 이 바운딩 박스의 어떤 센터 좌표를 나타내는 XY 값이랑 그 이 바운딩 박스 이제 width랑 height을 나타내는 이 두 개 벡터 값이랑 이 바운딩 박스 내에 오브젝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정도인 컨피던스 값에서 이 다섯 개 벡터 값이 바운딩 박스 하나에 매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바운딩 박스 개수만큼 5를 곱해서 그게 이제 최종 아웃풋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 셀 하나당 매핑되기 때문에 이 그리드 셀 하나에 이제 대응되는 오브젝트의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 예를 들어 파스칼 VOC 같은 경우 이제 20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그 20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한 어떤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벡터가 되게 돼서 뭐 예를 들어 이 캐실 확률이 뭐 0.99, 뭐 독일 확률이 뭐 0.059 이런 식으로 이제 썸투원 다 더하면 1이 되는 형태의 이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벡터 값 클래스 개수만큼의 이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벡터 값이 나오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욜로의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이 그리드 셀 곱하기 5 곱하기 바운딩 박스의 개수 플러스 클래스 개수 이게 이제 욜로의 아웃풋이 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욜로 버전 1의 원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그리드 셀을 이제 7 곱하기 7로 나누고 그리드 셀별 바운딩 박스 개수를 두 개로 잡고 파스칼 VOC 데이터 셋이라서 클래스 레이블이 20이라면은 이 7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플러스 20에서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저희 뉴럴 네트워크의 최종 아웃풋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런 고양이 두 개가 있는 이미지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리드 셀로 나누고 거기 그리드 셀별로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션 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딕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예시처럼 하면은 이 3 곱하기 3 곱하기 2로 했으니까 이제 18개가 이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그 18개를 지금 약간 4개만 표현되어 있는 상태인데 18개 중에서 유의미한 것만 남기는 게 최종 아웃풋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이제 논 맥시멈 서프레션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바운딩 박스에 매핑되는 5가지 벡터 정보인 X, Y, WH, 컨피던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바운딩 박스 하나에 매핑되는 5가지 벡터인 거죠. 이때 X 같은 경우는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이 해당 그리드 셀 내부의 X 포지션의 위치를 0에서 1로 노멀라이즈 한 값이고요. 이제 Y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그리드 셀 내에서 센터 Y의 위치를 이 그리드 셀 내에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에 대한 이 디텍션 바운딩 박스 이거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센터 XY가 이쪽 그리드 셀에 매핑이 됐잖아요.
근데 이 그리드 셀은 여기가 이제 이 해당 그리드 셀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X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우측에 있으니까 한 0.91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적은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Y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조금 아래쪽에 있고 한 중심에서 조금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 그리드 셀 내에서 한 0.62 정도다. 이렇게 이제 XY 포지션 좌표 같은 경우는 이 그리드 셀 내에서 상대적인 좌표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width, height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표현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한 어떤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 width에 대해서 이 바운딩 박스의 이제 width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고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거 전체 width의 한 반 정도 되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0.49 정도의 어떤 값이 이 바운딩 박스에 대응되는 width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height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한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의 하이트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 0.31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컨피던스 같은 경우는 이 바운딩 박스 내에 실제 오브젝트가 있을 거라고 확신되는 정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되게 잘 예측해서 높은 확신의 정도로 0.95 정도로 확신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 이제 이거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100% 확신하면 1, 0% 확신하면은 0이 되는 값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운딩 박스에 대한 어떤 5가지 매핑되는 벡터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X, Y는 이 그리드 셀 내에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값이고 이 width, height는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측 고양이도 보면은 이게 X 좌표가 이 그리드 셀 이쪽 그리드 셀 내에서 한 반 정도에서 약간 우측에 있으니까 X 좌표는 0.51, Y 좌표는 이게 좀 아래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0.74. 이제 width 같은 경우는 이 전체 width의 한 3분의 1 정도니까 0.31. height 같은 경우도 이 전체 하이트의 3분의 1 정도니까 0.33. 이것도 잘 했으니까 컨피던스 0.92. 이런 이제 예시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 박스 하나당 매핑되는 5가지 벡터는 이런 형태의 이제 값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욜로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도경에 제안이 되었는데요. 이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는요. 이 욜로 버전 1이 제안될 당시에 다른 어떤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 속도, 그러니까 초당 FPS가 프레임 퍼 세컨드인데 이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양이 다른 그때 당시에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였기 때문에 이 처음 논문이 나왔을 때 이 속도 면에서 대단히 이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어낸 모델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욜로의 어떤 동작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르넷에서 어떤 영감을 받은 이제 24뎁스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을 24뎁스 거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온 컨볼루션 피처 맵에 대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제 4096 노드로 한번 넘긴 다음에 마지막에 이 7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바운딩 박스 개수 플러스 클래스 개수 아까 예시처럼 7 곱하기 7 곱하기 3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그리드 셀을 7 곱하기 7로 나누고 바운딩 박스 2개에 클래스가 20개인 데이터에 대한 상황인 거죠. 그럴 경우 이게 7 곱하기 7 곱하기 30 하면은 1470이 돼서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개수가 1470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마지막에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가 되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욜로고요.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 이 448 사이즈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뱉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30차원 벡터의 형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7 곱하기 7은 이제 이 그리드 셀 한 칸에 대응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드 셀 한 칸당 한 칸씩 쪼개서 보면은 이 30차원 벡터라는 거는 다시 이제 더 쪼갰을 때 이쪽에 하나의 어떤 바운딩 박스는 5개의 이 벡터 값으로 표현되고 이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x, y는 이 그리드 셀 내 상대 좌표고 width, height은 전체 이미지에 대한 상대 값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컨피던스는 이제 확신의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그리드 셀이 뭐 예를 들어서 이 7 곱하기 7에서 이쪽 빨간색 네모에 대응되는 영역이었다면은 이 노란색처럼 이렇게 하나의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 값이 이 30차원 벡터의 앞에 5개에 표현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또 이 바운딩 박스를 이제 그리드 셀당 2개씩 예측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이 두 번째 이 해당 빨간색 그리드 셀에 대응되는 두 번째 프레딕션 결과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 빨간색 셀에서 이런 형태의 이제 두 번째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 게 이 30차원 벡터의 두 번째 5개 벡터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해당 그리드 셀 이쪽 한 칸에 대응되는 30차원 벡터의 앞에 10개는 이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어떤 벡터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20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이 해당 그리드 셀 내에서 어떤 클래스에 대한 어떤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확신의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파스칼 VOC 데이터 셋 같은 경우 클래스가 20개이기 때문에 그 각각 20개 클래스에 대한 어떤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벡터가 이쪽에 대응되게 됩니다. 이제 욜로 버전 1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린 맥시멈 서프레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벡터 값을 뽑아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바운딩 박스 하나에 대응되는 컨피던스 값이랑 이쪽에 이 그리드 셀 내에 대응되는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 값을 곱해서 이 해당 바운딩 박스가 예측하는 전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 곱하기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곱한 값을 20차원 벡터로 뽑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 그리드 셀 하나당 바운딩 박스를 2개씩 쓰겠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이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곱셈 과정을 거치면은 이 그리드 셀 하나당 20차원 벡터가 이제 2개씩 나오게 될 거고, 이 그리드 셀이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하면은 49개니까 그 49개의 그리드 셀에 대해서 2개씩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 하면은 그 컨피던스 곱하기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서 만든 20차원의 벡터가 98개가 나오게 될 거고, 이 하나하나 20차원 벡터는 이 바운딩 박스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어떤 그 벡터 값이 되게 될 겁니다. 이 20차원 벡터를 이제 98개를 뽑은 걸 토대로 논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디텍션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미지 내에 예를 들어서 이 강아지랑 어떤 자전거랑 이 차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세 개만 예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98개를 다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뭐 98개의 바운딩 박스가 보일 텐데,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렇게 98개를 다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필요한 3개만 보이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성을 띠는 일부 바운딩 박스만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논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과정인데요. 이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브젝트 하나 있으면은 그걸 칼같이 이렇게 하나만 예측할 수 없고, 그거에 이제 근방에 이제 여러 개를 이렇게 프레딕션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들어왔을 때 오브젝트 하나에 대한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 프레딕션 결과를 가장 대표성을 띠는 하나의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니까 하나만 남기는 과정을 이 논맥시멈 서프레션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부르는데요. 이 논맥시멈 서프레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강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